우리 앞에서 베트남이란 나라 그리고 베트남어 모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남은 자음이랑 성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어 자음은 우리 총 17개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앞에서 베트남어 알파벳 전체 표에서 이름이 명칭이 뭔지 한번 학습을 했었고 여기서는 발음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 처음 배울 때 명칭은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쵸? 뭐 기억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라는 소리가 중요한 것처럼 발음을 우선으로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첫 번째 우리 배라는 거는 베트남어로 배, 우리 영어로 비지만 발음이 우리 무라는 비읍 발음이 나는 거. 예시 우리 모음 배웠으니까 읽을 수 있죠. 읽어보면 마라고 발음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름이 세라고 했던 이 알파벳은 쌍기역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은 세지만 그래서 우리 발음은 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옆에 오 옆에 점이 있으면 어였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이 두 자음이겠죠, 여러분. 베트남어에 특이한 자음 하나가 추가됐는데 우리 D라는 알파벳, 영어의 D라는 알파벳에 선을 하나 그어주면서 우리 네라는 게 하나 생겼으니까 일단 우리 제라는 알파벳은 소리가 지읒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읒이라는 게 사실 정확하게는 영어의 Z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Z 느낌을 좀 살려서 옆에 단어 읽어보면 자오라고 읽을 수 있어요. 이제 영어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 자음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추가된 특이한 알파벳 하나는 디귿 발음을 가진다는 거. 근데 사실 여러분 거의 모든 책들이 디귿이라고 표기는 해놓지만 디귿과 리을의 중간이다가 제일 정확한 표현이 될 거예요. 사실 우리 발음에 디귿이라고 했을 때는 혀가 밑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어는 이 발음을 할 때 혀를 조금 띄운 상태에서 발음을 해요. 그럼 사이에 공기가 조금 들어가죠. 그래서 소리가 좀 더 리을 느낌이 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옆에 단어를 우리가 읽어보면 된 하기보다는 약간 혀를 조금만 올린 상태에서 렌 이렇게 읽어주는 게 더 정확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음의 포인트는 혀를 조금 올린다. 사이에 공간을 조금 만들어 둔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거라는 알파벳은 우리 역시 기역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옆에 예시 읽어보면 우리 뒤에 I라는 게 짧은 이였으니까 상대적으로 앞에 아가 조금, A가 조금 길어지고요. 읽어보면 가이, 그쵸? 그리고 다음은 H가 이름이 특이하게 하시였는데 당연히 소리는 흐 발음이 나겠죠. 예시 읽어보면 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K라는 거 까라는 이름으로 역시 이름이 까니까 발음이 쌍기역. 여기서 우리 쌍기역을 한번 미리 체크하면 우리 위에서 C라는 것도 쌍기역이었고 지금 K라는 까라는 알파벳도 쌍기역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소리가 똑같은데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뒤에 오는 모음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음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구분은 또 해줄 수 있는 발음이라는 거. 예시 한번 보면은 우리 모음이 두 개 왔네요. 읽어보면 끼엔, 그쵸? 그리고 다음은 L은 이름이 엘러라고 해서 역시 발음은 리을이라는 거. 역시 모음 두 개 왔고 읽어보면 레오, 그쵸? 다음은 엠머라는 거, 우리 M이라는 거, 엠머, 베트남 이름으로는 미음이라는 소리를 가집니다. 예시는 매오. 어려운 건 없었고 앞서 얘기했지만 이 두 자음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이어서 가보면 N은 엔너라고 했었죠. 우리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발음은 역시 생각하는 그대로 니은 발음. 그래서 예시는 너희, 오 옆에 점 있으면 어 발음이니까 너희. 그리고 우리 피라는 건 여러분 베트남어에서 사실 많이 보진 못해요. 피는 외래어를 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피는 사실 요즘에 자음표에서 아예 볼 수 없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리를 나타내면 뿌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시는 빈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Q라는 거 우리 이름이 꾸이였죠. 이름이 꾸이였는데 역시 이름이 꾸이였던 것처럼 발음도 쌍기역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벌써 쌍기역이 세 번째 등장을 하죠, 여러분. 우리 세라는 거, 그리고 까라는 거, 그리고 지금 나오는 꾸이까지 다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C, K, Q는 다 쌍기역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Q는 여러분 항상 U를 동반을 할 거예요. 항상 Q 뒤에는 U가 있기 때문에 그냥 Q, 꾸이가 등장하면 우라는 모음이 항상
붙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두세요. 예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시 한번 읽어보면 꼬에 그쵸? 다음은 여러분 엘러라는 우리 R 자음은 발음이 z인데 역시나 이 지읒도 Z 느낌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Z는 사실 하노이 발음이거든요. 우리 앞에서 베트남 지도 보셔서 알지만 나라가 길어서 우리가 발음이라던가 어휘, 억양 같은 게 좀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북부에서는 Z로 발음을 해줘서 옆에 예시 같은 경우는 북부 발음으로 자오. 근데 호치민 발음으로는 제가 여기 쓸게요. 영어의 R 그대로 발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호치민 발음으로 하면 라오라고 혀를 말아서 공중에 띄운 상태로 발음을 해주시면 라오라고 발음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 SE라고 하는 SE라는 명칭은 제가 약간 헷갈리게 샤 해놓고 별표를 해놨죠, 여러분. 밑에 부연 설명이 있는데 보통은 쌍지읒이라고 표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기준이 된다고 했을 때 베트남 사람들이 말하는 발음은 약간 마찰음, 혀가 천장에 스치면서 약간 쉬 느낌이 나는 발음이에요. 우리 중국어 하신 분들은 건설음이라고 해서 우리 쓰는 쉬 같은 발음 있죠. 그래서 베트남어도 S가 약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음하실 때 혀를 천장에 한번 스쳤다가 나오면 우리 약간 쉬 느낌으로 발음을 할 수 있어요. 예시 한번 읽어보면 사이, 사이라고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때라는 명칭은 역시 때처럼 발음도 뜨라는 거. 그래서 우리 예시 읽어보면 또이, 또이. 참고로 이 단어는 베트남어로 나라는 뜻으로 우리 앞으로 문장에서 자주 만나게 될 우리 인칭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우리 베트남어, 우리 베라는 거 역시 영어 V 똑같아요. 고민할 거 없이 똑같이 V 하고 입술 물고 바람 새는 소리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예시는 V, 그쵸? 그리고 우리 X라는 명칭은 역시 쌍시옷이에요. 이 발음은 세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베트남어로 신짜오 인사할 때 이 단어, 이 알파벳 써주는 거. 그래서 예시 읽어보면은 우리 신. 사실 여러분 지금 이런 받침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우리 받침 없는 걸 최대한 썼지만 일단 이 발음은 뒤에서 배우고 앞에 우리 자음 위주로 한번 소리를 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밑에 써놓은 것도 체크하시고 성조는 모두 빼고 표기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베트남어가 어떤 받침이 오느냐에 따라 성조가 정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어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규칙 무시하고 다 그냥 우린 연습이 위주 지금 우선이니까 다 알파벳을 그냥 알파벳만 보고 성조 무시하고 써놨다 해서 밑에 제가 각주를 달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복자음이라 해서 앞에서 단자음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자음을 겹쳐서 쓰면서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을 배울 건데 일단 복자음은 2개 혹은 3개까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타이틀을 복자음 혹은 쌍자음, 이중자음이라고도 달거든요. 근데 3중자음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복자음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대충 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음 뒤에 주로 H가 붙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말은 지읒이 있으면 겹쳤으면서 쌍지읒, 그리고 비읍이 있으면 쌍비읍이라 해서 우리가 된소리 이런 식으로 소리를 다양하게 표현을 한다면 베트남어는 어떠한 자음 뒤에 H, 즉 베트남어로 핫 붙이면서 핫이라는 알파벳을 붙이면서 새로운 소리를 만든다는 거. 그럼 여러분 하나씩 볼게요. 일단 우리 세라는 알파벳에 핫을 붙이면 쌍지읒이 돼요. 쌍지읒. 쌍지읒이라 해서 우리 호치민 할 때 여러분 호치민 할 때 이 자음 결합을 쓰거든요. 그래서 쌍지읒. 그래서 예시 한번 읽어보면 모자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쪼우라고 발음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까라고 해서 역시나 쌍기역이었는데 H가 오면서 소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소리가 세지는 거예요. 예시는 크 발음이 되겠죠, 여러분. 그럼 옆에 받침까지 우리가 일단은 보면은 코에다가 우리 받침은 일단 이응입니다. 컴이라고 발음을 해주는 거. 아직 받침은 뒤에서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는 우리 받침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NG는 이응이니까. 다음은 우리 역시 때라는 거 뜨 발음이었는데 우리 핫 H 붙이면 역시 강해지는 트 발음이 돼요. 그래서 예시 같은 경우는 토이,
라고 발음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앞에서 P, 빼라는 알파벳은 베트남어 외래어만 쓴다면서 잘 안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핫 H가 결합을 하면은 엄청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우리 P랑 PH는 다르니까. 영어의 F랑 똑같습니다. F가 베트남어에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알파벳에는 없는 거지만 소리가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역시 예시 옆에 거 읽어보면 포이, 우리 F 발음 살려서 포이라고 발음을 해줄 수 있겠죠. 우리 쌀국수 퍼라고 알고 있는 우리 뭐 포라고도 많이 아시지만 그 단어를 이 자음을 쓸 거예요. 이 결합으로. 그리고 다음은 우리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체크 여러분 하나 해두시고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발음들. 여기 보면 여러분 비음을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위에 써놨는데 이 경우가 그러해요. 우리 니라고 써놓으면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시겠지만 어떤 조합이냐면 우리 나냐, 너냐, 노뉴 하듯이 냐, 녀 이런 발음들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NH를 단순히 니은이 아니라 니라는 아예 모음까지 붙여서 소리를 아예 정의를 내렸어요. 그럼 옆에 예시를 보면 우리 이 둘을 그냥 니라고 하고 뒤에 모음은 에니까 우리가 합쳐서 재빠르게 합쳐서 니에라고 발음을 해줄 수 있어요. 니에라고 써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빠르게 하나의 조합이니까 니에라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붙여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이 결합 같은 경우는 하나만 연습을 해보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읽겠습니까? 우리 핫 H가 없으면 노인데 노뇨 느낌으로 뇨가 되는 거예요. 사실 바로 그냥 뇨라고 해도 되지만 아직까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우리 이 두 자음의 결합이 니였으니까 니에다가 오를 더해서 니오가 빨라지면 뭐가 돼요? 결국에 뇨가 되잖아요. 그쵸? 뇨, 뇨 발음이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써보면 우리 으라는 베트남어에 모음 특이한 거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구성이 돼 있다. 뭐 어떻게 읽겠어요? 니으가 되는 거예요. 니, 그쵸? 근데 천천히 니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재빠르게 자연스럽게 묶어서 니으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되는 거. 일단 이 조합 같은 경우는 비음이니까 우리가 잘 안 쓰는 발음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은 우리 거라는 알파벳에 핫을 붙여서 우리 기역 소리를 만들어요. 사실 우리 이 거라는 거는 혼자 써도 기역이었어요. 발음이 그였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H를 달고 온다는 거는 핫을 달고 온다는 거는 소리를 바꾸겠다는 건데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기역 소리를 가져요. 즉 결합이 오더라도 결합이 뭔가 이렇게 자음이 두 개가 결합이 되더라도 소리가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없어도 우리 그 H가 와도 그라는 거. 그래서 예시는 변할 거 없이 게라고 할 수 있어요. 게.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또 비음을 써줄 겁니다. 우리 엔너거 해서 NG 결합이 오면은 사실 이 결합 같은 경우는 우리 받침으로도 씁니다. 뒤에서 받침 얘기를 하지만 받침으로 우리 영어에서 건 많이 봤지만 베트남어는 지금 받침하는 거 아니죠. 앞에 오는 소리로 정말 많이 쓰는 어떤 결합이에요. 사실 베트남어 기초 단어에 이 응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응이 아니고 그냥 응이에요. 응. 이 발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단 코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 발음을 하는데 우리가 입술을 움직인다거나 혀가 움직이면 내가 발음을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긴 하지만 코 비음이랑 같이 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약간 코에 떨림이 있으셔야 돼요. 하고 목에서 내지만 코에서 떨림이 우리 추가되는 거. 그럼 우리 옆에 예시 천천히 일단 읽어보면 모음이 여러분 3개까지 왔습니다.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만 해주면 돼요. 그럼 일단 우리 앞에 결합은 그리고 뒤에 모음은 이 자연스럽게 묶으면 응의가 되는 거. 일단 성조는 다 없어요. 응의, 응의 천천히 할 것도 아니고 역시 응은 코에서 나니까 자연스럽게 뒤에 모음이랑 합쳐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응의라고 발음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삼중 결합. 베트남어 결합 보통 이중이지만 유일한 삼중 결합이라 해서 엔너거 핫 3개가 다 붙어서 방금 했던 NG, 엔너거랑 똑같은 소리를 낼 거예요.
H가 있어도 없어도 똑같이 이라는 거. 그럼 여러분 하나 정리하고 여기서 넘어가면 지금 우리 단자음이라서 여기서 쓰진 않았지만 거라는 이 Z라는 거라는 알파벳은 혼자 써도 기억이었어요. 근데 우리 핫 달고 와도 기억이었죠. 변화 없는 거 일단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역시 변화 없는 게 우리 엔너거 이라는 콧소리인데 여기다가 핫 H 달고 와도 우리가 이라는 거. 베트남어 우리 핫 H 왔을 때 소리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거 두 개 있습니다. 하나 그리고 여기 둘 이렇게 두 개 따로 체크를 해두세요. 똑같이 응이라고 발음을 하면 되겠죠. 코를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여기까지가 삼중결합이 하나의 소리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모음 하나 더한 거죠. 읽어보면 이가 되는 거. 이라고 발음을 해줄 수 있는 거. 예시 하나만 더 써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조합이 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읽겠습니까? 역시 에 발음인 거 아니까 응에다가 에만 더한 거예요. 응해라고 읽으시는 분 없겠죠, 여러분? 우리 조합이 이렇게 삼중결합인데 조합을 깨면 안 되잖아요. 그쵸? 세트로 하나의 소리 지정해 놓고 거기다가 모음 하나 더한 거. 읽어보면 응해라고 발음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 앞에서 여러분 때핫 우리 TH 결합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TR 결합도 있어요. 때엘러 결합도 있는데 이 조합은 일단 H가 아니니까 역시나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세요. 조금 정리는 하겠지만 H 결합이 주로 이제 구성이 되지만 다음은 특이한 결합도 있구나. TR 경우가 그러하니까 여러분 제가 밑에 각주 달아놓은 게 있는데 일단은 치읓 해놓고 제가 각주를 달아놨죠. 밑에 보시면 기준이 되는 발음, 베트남 사람들이 기준이라고 하는 발음이 치읓이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실 키으라고 발음을 많이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북쪽에서 공부를 할 때, 하노이에서 공부를 할 때 키으라고 배우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준은 이렇게 책이니까 정의를 해놓지만 발음을 하실 때는 일단 키으 느낌으로 발음을 하실 거예요. 즉, 이 발음은 우리 이 조합, 세핫 똑같이 발음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이 조합도 즈 그리고 이 조합도 즈라고 기억을 해둡니다. 그럼 예시 한번 읽어보면은 겨우라고 발음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다음은 또 특이한 조합. 특이한 조합이 일단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H가 아닌 특이한 조합. 우리 이 조합만 봤을 때는 사실 기라고 읽을 것 같잖아요. 그쵸? 우리 이 거는 알파벳이 기억이었고 모음 I가 왔으니까 합치면 기가 될 것 같지만 베트남어에서 우리 결합 중에 유일하게 모음이 오는 경우예요. 특이한 경우. 이렇게 결합이 되면 그냥 무조건 Z라고 읽을 거예요. 이때 Z도 약간 Z 느낌으로 Z 느낌을 여러분들이 살려주시면 좋습니다. Z라고 발음을 해서 예시 한번 읽어보면은 기야 아니겠죠. 이 조합이 방금 Z라고 배웠으니까 여기다가 모음 R을 더해서 샤가 되는 거예요. 지야가 빨라지면 뭐가 돼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자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 거. 조금 헷갈리는 거는 옆에 다른 예시를 하나 써볼까요? 이렇게 조합이 구성이 돼 있으면 어떻게 읽겠어요, 여러분? 으가 되니까 우리 역시 자연스럽게 우리 줄여야 돼요. 줄여서 z라고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럼 이 조합을 그냥 지읒으로 이제 정의를 하면 읽을 때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베트남어에서 또 하나의 단어가 되거든요. 그냥 이 조합이 그냥 하나의 단어가 돼요, 베트남어는. 우리말로 치면은 쌍지읒 그냥 이거 하나 배웠는데 그냥 이 자체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때 읽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Z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자체가 Z. 그래서 나중에 Z라고 읽고 모음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줄여서 뒤에 거 모음이랑 합쳐서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으면 되는 거. 그럼 여러분 일단 베트남어 자음이 결합이 됐을 때 주로 H가 온다. 근데 H가 오면은 소리가 세지는 격음이 많더라. 뭐 뜨, 트, 끄, 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말에는 없는 비음을 사용하는 우리 니 같은 거. 그리고 우리 받침으로 많이 쓸 것 같은 이 엔너거 조합이 역시 이라는 비음이었죠. 비음이 일단 있더라. 그리고 H가 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두 가지 우리 GH, 거핫 조합.
그리고 엔너그 핫 이 조합은 없으나 H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소리가 존재한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일단 아직은 많이 헷갈리겠지만 여러분 뒤에서 또 우리 성조 배울 때 예시 보면서 우리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 받침, 끝자음. 끝자음이 여러분 받침이죠. 자음이 끝에 간다는 말이니까 우리 받침 발음법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고 자음이 끝에 가니까 끝자음의 발음법 이렇게 정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베트남어 받침으로 쓰는 자음은 총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받침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단자음으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중자음, 우리 복자음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일단 8가지 다 먼저 알아두시고 일단 대충 봤을 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헷갈리니까 어떤 걸 쓰는지 동그라미 먼저 해볼게요. 일단 보시면 여러분 M도 있고 N도 있지만 일단 L, 우리 L을 받침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L을 일단은 쓰지 않는구나. 사실 M, N이 나오면 L도 우리가 그냥 세트로 나올 것 같지만 베트남에서 L을 받침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걸 미리 알면 여러분 좋으신 게 나중에 우리가 외래어 같은 거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외래어인데도 우리 L을 받침으로 안 쓸 거예요. 하나의 예로 우리 서울 같은 경우 서울 할 때 리을로 끝나니까 L을 써야 될 것 같죠. 근데 베트남어 서울을 세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거든요. 브라질 같은 경우도 브라진이라고 발음을 하는 게 L 자체를 받침으로 안 쓰기 때문에 외래어라 하더라도 우리가 N 같은 걸로 대체하고 한다는 거 미리 알아두세요. 그럼 일단 우리 발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받침이. 일단 M 같은 경우 당연하게 미음. 너무 쉽게 앞에 오는 소리랑 똑같네요. 예시 한번 읽어보면은 남. 그쵸? A 위에 달기호가 있으면 우리 소리 약간 끊고 높게 끊어가기로 했던 거. 다시 읽어보면 남. 그쵸? 그리고 우리 엔너 같은 경우는 역시 앞에 오는 소리랑 똑같이 니은입니다. 예시 읽어보면 반. 다음은 우리 앞에서 특이하게 코를 쓴다 비음이라고 하면서 이라고 했던 발음이 받침으로 오면 여러분 너무 쉽죠. 우리 생각하는 그대로 그냥 이응 하나 붙여주면 되는 거. 우리 끝에 있으니까 받침. 읽어보면은 썸이라고 발음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앞에 왔을 때 뒤에 왔을 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 단어 우리 한번 읽어보면 앞에는 이었고 그쵸? 써볼까요? 에다가 아 더하고 받침 그냥 이응 하나 더해서 발음은 낭이라고 발음할 수 있어요. 낭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다음은 NH 앞에 오면 역시 우리 비음 이라는 발음이었죠. 근데 우리 받침이 되면은 인과 잉의 중간 느낌으로 보통 일단 인이라고 하긴 해요. 근데 인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받침이 아니고 약간 우리가 이응으로 가려다가 좀 많은 느낌으로 인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정확하게는 중간으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앞에 읽어주고 뒤에 인 더하면 되겠죠, 여러분. 단순히 니은이 아니라 인이에요. 모음이 추가된 겁니다. 읽어보면 짜인이 되겠죠. 짜인 이렇게 발음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역시나 이것도 앞에 오는 비음이랑 우리 같이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앞에 오면 우리 니라고 해서 우리 비음이었죠. 끝에 오면은 방금 인이라고 했으니까 합쳐서 쓰면은 냐인이라고 발음을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위치에 따라 발음이 다르니까.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 우리 앞에 오면 뭐였습니까? 뜨라는 소리였죠. 근데 받침으로 오면 우리 시옷이 돼요. 그래서 읽어보면 모에다가 시옷도해서 못이라고 발음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피 우리 앞에선 잘 안 쓴다고 했죠. 근데 받침은 많이 쓸 거예요. 받침으로 오면 우리 비읍 소리. 그래서 예시는 럽이라고 발음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 뭐 영어에 C지만 베트남어로 세라는 이 알파벳은 앞에 오면 우리 쌍기역이었는데 받침으로 오면 기역이에요. 기역. 그래서 우리 예시 읽어보면 허에다가 기역 더해서 헙이라고 발음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세핫 이 조합은 우리 앞에서는 쌍지읒 발음이었죠. 근데 받침으로 오면은 익이라는 소리가 돼요. 익. 옆에는 NH는 인이었고 C가 세다 보니까 그쵸?
우리 C 자체가 기역이었죠. 여기 그대로 소리 남아 있는 거예요. 세핫이 되면은 익이라고 소리가 강하게 끝나는 거. 예시 읽어보면은 싸에다가 싸익이 되죠. 싸익.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역시 밑에도 책에도 써놨지만 성조는 다 빼고 표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받침이 강할 때는 올 수 있는 성조가 정해진 게 있어요. 우리 뒤에서 성조 얘기하지만 6개를 배울 건데 그중에 2개만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다가 성조를 2개 중에 하나는 표기는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조를 안 배운 상태라서 일단 그거는 무시하고 역시나 발음 위주로 간다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밑에 주의할 걸 제가 써놓은 게 일단 우리 받침 세 같은 경우는 기역으로 이제 발음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사실 여기서 발음하면서도 여러분 밑에 이제 설명 참고하시고 합 하면서 입을 모았어요. 그래서 사실 혹처럼 들린 게 아니라 헙처럼 비읍처럼 들리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받침으로 끝나는데 그 받침 앞에 모음 중에 오, 우라는 이 3개의 모음이 오면은 소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입 모양이 바뀌어요. 입술을 앙 다물어야 돼요. 그래서 느낌으로 우리가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가 다른 것처럼 들려요. 예시 한번 볼게요. 헉 같지만 입을 모아야 되니까 합. 다음도 꼭 하고 입을 벌린 게 아니라 입을 모아서 갑. 비읍처럼 들리죠. 그리고 역시 룩이 아니라 롭이라고 발음을 해주는 거. 그럼 다른 예로 저 3개의 모음이 아닐 경우는 우리 다른 아가 왔을 때는 그냥 벌린 채로 끝나면 돼요. 깍 하고 벌린 채로 끝나는 거. 깝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해당이 안 되는 경우는 그냥 기역 그대로 기억하시고 까에다가 기역 더해서 깍 발음을 해주시고 저 3개 모음이 오면은 아 입을 빨리 다물어야 되는구나 해서 우리 2번째 예시 있는 것처럼 꼭 아니라 깝 이렇게 발음을 해준다는 거. 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엔너거 엔지 같은 경우는 여기 있었죠. 이응으로 끝나는 우리 받침이었지만 역시 똑같은 경우예요. 오, 우라는 모음이 이 받침 앞에 오면은 역시나 입술을 다물고 발음을 해준다는 거. 그럼 예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롱 하고 벌린 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람 해서 미음처럼 들릴 거예요.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콩 아니고 입술을 모아서 다물어야 돼요. 캄이라고 해서 콤처럼 들리죠. 다음도 뭐예요? 꽁 아니고 껌이라고 발음을 해주는 거. 그래서 다른 예로 역시 여기 써볼까요? 아라는 모음은 해당이 안 되니까 이 모을 필요 없겠죠. 그럼 발음을 해주면 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개 중에 하나 오가 오면은 입술을 모아서 송 아니고 쌈이라고 발음을 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조합을 NG를 미음으로 기억한다거나 우리 받침 C를 비읍으로 기억한다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개념이 틀려지고 원래 이렇게 발음을 하고 우리가 이응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예외로 이런 모음이 왔을 때만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구나. 입을 모으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 우리 베트남 나라 기니까 우리 발음 다른 거 있다고 했었죠. 북부 발음 그리고 남부 발음. 역시 우리 차이가 있는데 우리 세핫 같은 경우는 남부에서는 기역으로 발음을 해줄 거예요. 즉 예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싹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남쪽 사람은 싹이라고 발음을 해줄 거예요. 그냥 H 없는 것처럼 읽어준다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엔너핫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서 인과 중간 느낌으로 인이라고 발음을 했지만 남부에서는 그냥 또 깔끔하게 니은으로 발음을 해줄 거예요. 예시 읽어보면 우리 북쪽에서는 짠이지만 남쪽에서는 그냥 니은으로 취급을 하니까 짠이라고 발음을 해준다는 거. 일단 다른 거예요. 북부 발음이 있고 남부 발음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둘 받침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중요한 거 베트남어는 사실 성조를 안 하면 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모음 자음 제대로 읽어도 성조를 제대로 표현을 못하면 그 단어를 제대로 읽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조 한번 공부하도록 해볼게요. 일단 베트남어 성조가 6가지예요. 우리가
태국어가 5성조, 그리고 중국어가 4가지 4성조를 가지고 있는데 베트남어는 무려 6가지 성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겁을 먹으실 수 있지만 사실 보면은 개수는 많지만 모양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베트남어는 한자를 안 쓰잖아요. 한자를 안 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중국어보다 개수는 많아도 사실 성조 많아도 그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럼 여러분 하나씩 볼게요. 일단 성조라는 게 뭐냐면 당연히 우리 성조,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성조 얘기할 때는 제가 그래프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음의 길이, 음의 높이 따지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하나 중국어랑 비교를 해보자면 중국어 1성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 뭐 4성이 뭡니까? 하면 우리 어떤 건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트남어는 1성, 6성 이런 숫자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숫자로 이름을 붙이지 않고 고유의 이름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숫자는 의미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세요. 뭐 저한테 3성이 뭐예요? 5성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딱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는 의미 없다는 거. 고유 이름들이 있다. 6가지. 그럼 여러분 하나씩 볼 건데 일단은 첫 번째 보기 전에 첫 번째 성조 만나기 전에 일단 여기서 우리 가볍게 느낌 정도 한번 익히고 넘어갈게요. 일단 아라는 걸로 가볍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런 표시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성조예요. 무성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이 무성도 포함해서 6성조가 일단 된다는 거. 하나씩 느낌만 보시면 첫 번째 아, 두 번째 아, 세 번째 아, 네 번째 아, 다섯 번째 아, 여섯 번째 유일하게 또 성조가 하단에도 있죠. 밑에 아, 내려 찍는 거. 그래서 여러분 6성조, 5성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6가지 순서는 랜덤으로 바뀔 수 있고 이렇게 6가지 성조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만나볼 성조가 일단 우리 베트남어 이제 읽을 수 있으니까 성조가 있더라도 일단 무시하고 발음 먼저 볼까요? 성조 이름이 탕낭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콤저우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올리는 성조가 있었어요. 성조 이름이 탕낭이고 콤저우가 돼요. 아무런 표시가 없다는 거. 사실 느낌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이 성조의 느낌이지만 아무런 표시 없이 그냥 갈 거예요. 표시가 없다. 그래서 이 성조의 특징은 여러분 일정한 톤으로 쭉 끌듯이 그냥 평평하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 그래프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 음의 길이라고 가로축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음의 길이. 그리고 우리 세로축은 음의 높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가볍게 보세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아무런 표시 안 하는 성조는 기준음보다는 조금 높인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톤에서는 조금 높인 상태에서 우리가 쭉 끌고 가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아무런 표시 안 합니다. 쭉 끌고 가는 거. 끝을 내리지도 말고요. 마, 이렇게 끌고 가주는 거. 예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 두 번째 리, 다음은 뉴, 다음은 자오 이렇게 발음을 해줄 수 있겠죠, 여러분.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학습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성조 중에 하나가 우리 이성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아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읽게 돼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우리말이 끝을 내리는 게 있잖아요. 뭐 했어요, 마무리되면서. 베트남어는 끝에 이 성조가 왔을 때 습관적으로 또 내리게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 솔톤으로 쭉 끌고 가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성조 이름이 타인싹 혹은 저싹이라고 성조 이름이 돼 있네요. 일단 이름이 싹 성조예요. 타인싹 그리고 저싹 성조 이름인데 여러분 성조가 우리 여기서 하나 얘기하면 타잉이 성자예요. 소리 성자에서 와서 성, 우리 소리를 얘기하는데 뒤에 있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이 성조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응앙성조, 싹성조, 본인 이름 쓰고 있어요. 성조에 당연히 본인 성조 지금 이름에 쓰고 있어요. 싹성조인데 이 성조는 특징이 뭐냐? 모양 그대로, 모양이 지금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기준음에서 밀듯이 올리면서 읽어준다. 톤 자체를 그냥 확 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진 음에서 그냥 밀기만 하면 돼요. 그 생각보다 힘이 안 들어가요.
우리 마로 연습을 해보면 올리는 거 마, 밀어주면 되는 거.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시는 보, 두 번째는 마, 세 번째는 우리 받침이 세니까 좀 더 끊어지는 느낌이 나긴 합니다. 싹, 다음은 가, 이렇게 밀듯이 올려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힘이 생각보다 안 들어가고 본인 음에서 툭툭 치듯이 위로 밀어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우리 세 번째 성조 만나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성조 이름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타인 후이엔 우리 자연스럽게 읽으면 후엔 타인 후엔 그리고 dấu huyen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시 우리 이렇게 내리는 성조인데 본인 이름에 성조 본인 거 쓰고 있죠. 후엔 내리는 거. 그럼 지금 제가 발음했던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리는 성조는 포인트가 힘을 빼는 거예요. 강세가 없어요. 강한 부분이 없고 그냥 축 처지듯이 그냥 축 힘만 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를 오래 하신 분들이 헷갈려하는 성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어는 힘이 들어가는데 베트남어는 모양은 똑같지만 한숨 쉬듯이 축 처지듯이 발음을 해주면 되는 거. 그럼 여러분 우리 그래프가 앞에서 이제 지워졌으니까 다시 그려보면 우리 음의 길이 높이라고 했었죠. 그냥 축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그냥 힘을 빼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마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 그냥 처지듯이 발음해주면 되는 거. 그럼 하나씩 읽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힘을 빼고 마, 두 번째 른, 세 번째 왜, 네 번째 람 이렇게 발음해주는 거. 우리 앞에서 xin 이렇게 인사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안녕하세요를 우리가 이 dấu 후엔 성조를 쓰고 있거든요. 읽어보면 chào 아니고 chào 힘 빼고 늘어지면서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 만날 성조는 이름이 thanh hỏi 혹은 dấu hỏi 라고 발음을 해줘요. 호의 성조가 되겠죠? 호의 성조. 여러분 여기서 이 성조는 제가 두 가지를 써놨는데 우리 역시 북부, 남부로 나눠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북부에서 하노이에서는 음을 살짝 올렸다가 끝을 내리면서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끝을 살짝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면서 발음을 해줘요. 마.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 두 번째 B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사실 뭐 호치민이 표준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음을 부드럽게 내렸다가 끝만 살짝 올려서 읽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 두 성조를 비교를 해보면 이 우리 세 번째 성조 같은 후엔 성조 같은 경우는 끝이 축 처져서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 이 허이 성조 같은 경우는 내려오다가 이렇게 끝을 감아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에 약간 텐션, 긴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또 발음을 해줄 수 있어요. 사실 모양은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물음표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아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냥 고리를 이렇게 씌우듯이 표현을 할 건데 북쪽에서는 처음을 살짝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는 게 북쪽식이라면 우리 또 보통은 우리가 얘기할 때는 모양은 위로 솟을 것 같지만 내려오다가 살짝 끝을 감아주는 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발음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 수업 때도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알아두세요. 그럼 일단 우리 예시 하나씩 보면은 우리 이렇게 고리 모양이에요. 하나씩 읽어보면 루, 다음은 айн, 다음은 우리 쌀국수 얘기하는 거 여기 있네요. 쌀국수 얘기할 때 이 호의 성조를 써주거든요. 읽어보면은 phở, 그리고 마지막 한 이렇게 발음을 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이 성조가 우리 앞에서는 모양 그대로 그쵸? 그냥 올리고 내리고 하면 되지만 이 성조는 모양은 이렇게 위로 감아주지만 약간 이렇게 감아준 텐션 아래로 내려오면서 약간 끝에만 감아준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성조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탕nga 혹은 dấu-nga 발음이 좀 어렵죠 여러분? 응아 성조라고요. 응아 성조. 응아 성조 역시 자기 이름에 자기 성조 써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일단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물결처럼 꺾어줄 거예요. 빠르게. 음을 내렸다가 꺾듯이 꺾는다는 게 여기서 또 주요한 키워드가 되겠네요. 꺾듯이 올리며 음을 튕기듯이 빠르게 읽어준다. 그러니까 늘어지는 게 아니라
이 튕기는 느낌이 빠르게 끝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프 다시 그려보면은 우리 일단은 물결로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모양 그대로예요. 성조 모양이 이렇게 꺾이니까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길게 늘어지지 말고 짧게 끊어주고 우리가 약간 이렇게 꺾인다는 거를 점선 정도로 표현을 해볼게요. 한번 해보면 라고 발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모음을 좀 팁을 드리면 모음을 한 번 더 발음해주는 느낌으로 가면 돼요. 대신 빠르게 그리고 높게 다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예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비음이 들어가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단어만 좀 천천히 가보면 우리 이라는 콧소리에다가 아를 더해서 꺾으라고 하니까 가 되겠죠. 비음을 우리 꺾긴 힘드니까 아를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조금 빠르게 꺾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보면 그쵸? 다음은 쪼인데 꺾으니까 쪼 느낌이 되겠죠. 빠르게 쪼. 다음은 다음은 조이. 우리 호치민 발음으로는 로이라고 발음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꺾는다. 빠르게. 그리고 되게 높으니까 우리 남성분들도 톤을 조금 높여서 약간 의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6번째 성조를 한번 만나볼게요. 성조 이름이 타인낭. 낭성조. 다른 이름으로 저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낭. 역시 성조 본인 거 써주고 있죠, 여러분. 성조 기호가 이 성조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아래쪽 하단에 위치해요.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만나본 성조는 아무 표시 안 하는 성조도 있었지만 나머지 성조들은 우리 상단에 표현을 했었죠. 올리고 내리고 물음표처럼 쓰고 꺾어주고. 유일하게 하단에 위치한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모양 그대로 읽을 거예요. 그냥 점을 찍을 거예요. 점을. 음을 아주 낮게 뚝 떨어뜨리며 점을 찍듯이 끊어 읽어준다. 여기서 포인트는 끊어서 읽어주는 거.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성조 중에 우리 후엔 성조 있었죠, 여러분. 아로 얘기를 해보면 내리는 거 그냥 힘 빼기로 했었죠. 근데 이 성조는 낮긴 낮지만 점을 찍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축 늘어지는 거면 이 성조 같은 경우는 끊을 거예요. 그래서 끊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뭔가 이렇게 꿀밤 때리는 느낌으로 툭 끊어지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두세요. 하나씩 읽어보면은 우리 첫 번째 예시는 뭘, 두 번째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갑, 그쵸? 갑. 그리고 우리 합, 우리 입술 모으는 거, 합. 우리 끊어서 발음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문장을 하나만 써보면 우리 배우는 문장이지만 베트남어로 우리 See you again, 영어로 see you again에 해당하는 문장이 이렇게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면 일단 하나씩 hẹn gặp lại. 이래서 hẹn gặp lại 라는 문장이 다시 만나기를 약속해. 이렇게 뜻이 구성이 돼서 한 문장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낭성조로 이루어진 또 문장을 우리가 일과에서도 만날 겁니다. 한번 연습 삼아 읽어보면 hẹn gặp lại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끊어주는 게 일단은 우리 후엔 성조랑 일단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앞에서 성조 6가지 성조 공부해봤는데 이제 단어 읽기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성조가 헷갈리니까 우리 한번 다시 연습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아무 표시 없는 응앙 성조는 마 이렇게 읽죠. 그리고 올리는 싹 성조는 밀면서 올리면 마. 그리고 우리 힘을 빼면서 내리는 후엔 성조는 우리 힘 빼고 마. 그리고 우리 호이 성조 물음표처럼 생겼지만 아래로 감아주면서 끝을 약간 올려주는 마. 그리고 다음은 우리 높고 짧은 꺾어주는 성조 있었죠, 여러분? 마. 그리고 유일하게 알파벳 하단에 표시하는 성조 내려 찍어서 끝을 끊어주면 마. 그렇죠? 이렇게 6가지 성조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씩 연습하는 것도 아직은 좀 어렵지만 베트남어가 단어는 또 2음절, 3음절로 구성된 단어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조가 이제 같이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뜻을 지금 위주로 하는 건 아니고 성조가 결합됐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읽혀지는지 그거를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가로로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금 보시는 학습자분들은 발음도 아직은 낯서니까 한 번에 성조를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발음 먼저 소리내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조 끌고 간다, 내린다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완성시킨다는 생각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하나씩 보면 여러분 일단 우리 첫 번째 아무 표시 없는 성조가 연속으로 나왔으니까 선바이, 그쵸? 선바이.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표시 없는 성조, 응앙성조 연속으로 나왔으니까 읽어보면 nhân viên, 그쵸? 다음은 역시 em trai, 끝을 습관적으로 내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성조는. 다음에는 이제 올리는 거. 우리 확 밀면서 올리기로 했던 bóng đá. 다음은요. thế giới. 다음은 kết thúc. 다음에 이제 힘 빼고 내리면 되죠, 여러분. nhà hàng. 다음은 역시 힘 빼고 내리면 màu vàng. 다음에 여러분 뭐해, 그렇죠? 우리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감아주는데 우리 끝을 약간 올리는 하이산. 우리 발음 비슷하죠, 여러분? 하이산, 산 감아주는 거. 그 다음은 마오힘. 다음은요, 우리 트 발음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읽어보면 팅탕. 다음은 꺾어주는 거죠, 여러분. 짧고 높게 마이. 다음은요, 기응이요. 여러분 우리 같은 비음을 사실 꺾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응도 어려운데 그럼 이 발음은 그냥 코로만 내뱉고 응만 해주고 뒤에 모음을 꺾어주면 되겠죠. 응이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여러분 길릉. 그 다음은 우리 내려 찍는 거 끊어줍니다. bệnh viện. 다음은요, 입 모으고 độc lập, 그쵸? 독립 발음 유사하고. 다음은 thực sự. 우리 뒤에 다른 예시 한번 만나볼까요? 이제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왔다 갔다도 하겠죠, 여러분? 우리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우리 얼마나 많은 조합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렇죠? 하나씩 보면 일단 다른 성조와 이제 결합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미리 얘기하면 베트남어가 I라는 모음에다가 성조를 표시하게 되면은 점이 없어져요. 점을 지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보실 때 성조가 크게 표시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지금 dấu huyền, 내린 성조가 표시가 된 겁니다. 점이 없어지고 이렇게 표시가 된 거라는 거 일단 미리 알아두세요. 우리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자, 그리고 뒤에 거 힘 빼고 내리니까 자린, 그쵸? 자린, 우리 가족이란 단어. 그 다음은 우리 콧소리 ngân hàng, 발음 유사하죠? 은행. 다음은요, 내렸다가 이번에 또 원래대로 올라갈 거예요. thời gian, 그쵸? 다음은 역시 내렸다가 원래대로 가면 thành công. 다음은 여러분 우리 역시 점 버리고 꺾어준 성조, 우리 응아성조 바로 표시가 됐습니다. 읽어보면은 dĩ nhiên. 다음요 kỹ sư, 우리 끝을 습관적으로 내리지 않는 거. 그리고 다음은요 우리 순서만 바뀌었네요. 이 느낌이죠. 읽어보면 xin lỗi. 우리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들어본 적도 있을 건데 우리 일가에서 바로 등장을 할 거예요. 실례지만 뭐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 많이 쓸 거니까 한 번 더 읽어보면 xin lỗi. 다음은요 khiêu vũ, 그쵸? 우리 꺾을 때 약간 모음을 한번 끄는 느낌으로 가기로 했었잖아요. vũ 이 느낌으로 한 번 더 khiêu vũ. 다음은요 우리 좀 어려우니까 니라는 비음 그리고 이라는 역시 비음. 읽어보면 những người, 그쵸? 합쳐서 những người. 다음은요 mỗi ngày. 다음은 우리 감아주고 올리는 거 이 느낌이죠. 읽어보면 우리 쌍기역 발음 똑같이 등장하고 있고 역시 Q 뒤에는 U가 등장하고 있어요. 무조건 U가 올 거니까. 읽어보면 quảng cáo, 그쵸? 다음은요 cảnh sát. 다음은요 순서 역시 바뀌어서 올리고 감아주는 thứ bảy. 다음은 sức khỏe. 다음은 chủ nhật, 우리 내려 찍어서 끊어주는 성조 chủ nhật.
다음은 개념. 다음은요, lịch sử. 우리 끊어주고 감아주는 lịch sử. 우리 역사 발음도 유사한. 다음은 hiệu quả. 다음은요, khách sạn. 우리 호텔, 객잔에서 온 발음인데 우리 khách sạn. 다음은요, 역시 올리고 우리 점 버리고 올린 겁니다. kính trọng. 마지막으로 hộ chiếu. 다음은요, chị gái. 이렇게 섞이면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데 더 성조가 우리 좀 더 와닿죠, 여러분? 하나하나 할 때보다. 우리 지금 책에는 여러분 제가 3음절 성조 결합도 써놨는데 한 2개 정도만 얘기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2음절로 다 연습을 했지만 3음절로도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이 단어 한번 볼까요? 일단 성조 다 똑같이 저 싹 성조 써주고 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보면 일단 하나씩 보면 기, 뚝, 사. 딱 발음이 기숙사랑 유사하죠, 여러분. 베트남어로 기숙사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하나처럼 기, 뚝, 사 뭐 이렇게 끊을 수는 없잖아요. 한 단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띄어 쓰는 이런 공간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단어로 같이 밀고 가는 거예요. 기, 뚝, 사 이런 느낌으로. 하나 더 읽어볼게요. 우리 베트남어가 한자에서 온 게 많아서 여러분들은 책에 있는 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그중에 몇 개만 한번 해보면 일단 하나씩 mất 우리 T로 끝난 거 mất đồng sản mất đồng sản 이게 부동산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발음 유사하죠? 이런 식으로 음절이 3개까지 올 거예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역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빈칸 신경 쓰지 말고 띄어 쓰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한 단어로 자연스럽게 그냥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mất đồng sản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은 성조가 많이 헷갈리고 조금 눈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저랑 1가부터 같이 연습하시면서 우리 또 소리 내면서 읽고 하면서 성조를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1가부터 공부 시작하도록 할게요.